네, 안녕하세요. 희소샘플러스에서 음악교육대학원 입시 강의를 맡고 있는 별쌤입니다. 다른 강의에서 저를 뵙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이 특강을 통해서 처음 뵙게 된 분도 계실 텐데 모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음악교사를 희망하시는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왔더라고요. 뭐 서양음악 전공부터 국악, 실용음악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전공생을 만났고 또 음악교육대학원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재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까지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봐왔습니다. 특히 제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마음이 많이 쓰여요. 왜냐면 다음 시험에서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선생님들의 모습도 많이 관찰을 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해본 결과 교직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간과하고 시험장에 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편 합격자 선생님들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은 전공 면접에서 좀 삐끗하는 부분이 많더라도 교직 인성 면접을 잘 보셔가지고 학교에 진학하신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는 전공 면접을 보지 않고 인성 면접으로만 합격자를 선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선생님? 교직 인성 면접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걸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소샘플러스에서 음악교육대학원 강의를 구성을 할 때 선생님들께 이 교직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특강 강의를 구성을 해서 커리큘럼에 넣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렇게 퍼드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핵심적이고 압축적이게 잘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참고하신다면 교직 인성 면접에서 정말 좋은 점수를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직 인성 면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각 학교에서 교직 인성 면접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그 칸에 있는 것은 제가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입학 모집 요강을 가져온 것인데요. 선생님 보세요. 거의 모든 전공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관련 평가를 하겠대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면접고사에서 동점자가 있으면은 누구부터 뽑겠대요? 네, 교직 적성 및 인성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뽑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표들은 제가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모집 요강을 좀 가져온 것입니다. 보세요. 전공 지식을 45% 보겠대요. 그런데 교직 적성 및 인성과 관련된 평가를 30%나 반영을 하겠대요. 매우 중요하다는 그 뜻이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표는 제가 숙명여자대학교 입시 요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음악 전공 관련 전문 지식은 물론 교육자로서 자질과 인성을 훌륭히 갖추고 있느냐를 평가를 하겠대요. 그렇죠? 근데 숙대 같은 경우에는 출신 대학 성적을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50%를 봐요. 학점이 좋으신 선생님들이 좀 공략해보시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이건 논외로 하고 근데 성적뿐만이 아니라 교직 인성 면접 점수랑 구술시험 성적 점수를 50%씩 나눠가지고 합산해서 지원자를 뽑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선생님? 구술 면접 유형으로 보는 학교들 인성 면접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걸요? 나는 필기시험 유형의 학교 볼 거니까 교직 인성 면접 별로 안 중요해. 아닙니다, 선생님. 그 아니라는 걸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첫 번째 표에 있는 내용은 제가 한양대학교 모집 요강에서 발췌를 해서 온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음악교육 파트를 한번 보세요. 필기시험을 포함을 하고 있죠. 100점이 몇 점? 100점. 자, 근데 면접시험도 100점이 몇 점? 100점. 네. 그래서 특히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가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정답이 탁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면접시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밑에는 제가 충남대 모집 요강을 가져온 것이에요. 충남대도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죠. 필탁고사도 볼 건데 우리 학교 면접고술고사도 볼 거야 라고 명시하고 계신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하셔야 돼요, 선생님. 필기시험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유형의 학교도 인성면접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흐려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전남대학교 모집 요강에서 발췌를 해온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충남대와 같습니다. 이제 필탁고사뿐만이 아니라 교직 인성 면접도 출제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술 면접 유형으로 보는 학교나 필기시험 유형으로 보는 학교나 교직 인성 면접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러한 교직 인성 면접은 학교 특성에 따라서 개인이나 그룹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정말 적게 계시면 한 분, 그리고 많이 계시면 세 분까지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험자는 혼자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룹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원자가 많았을 경우 한 3명, 4명까지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술 면접으로만 이루어지는 학교나 필기시험으로만 이루어지는 학교나 둘 다 교직 인성 면접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 특성에 따라서 개인으로도 볼 수 있고 그룹 수업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교직 인성 면접을 정말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왜 어렵다고 느껴질까요? 네, 당연히 교직 인성 면접은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사실 전공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정답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전공에 대해서 그걸 면접으로 보던 필기시험 유형으로 보던 저는 이거는 어떤 성실함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본 이론 시간 때 출제되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출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 특정 전공 선생님들은 꼭 숙지하고 가셔야 되는 것, 이건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는 것, 그런 거 이제 딱딱딱 짚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숙지하고 가시면 다 이제 대답하실 수 있는 논제예요. 그런데 교직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답이 없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평소에 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이런 교직 인성 면접에서 출제될 수 있는 두 가지 큰 갈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공통 인성 면접과 랜덤 인성 면접이 나올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공통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의 모든 교육대학원이 자주 묻는 질문 있죠. 네, 이거는 이제 비슷하게 즉 자주 묻는 질문.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우리 학교에 왜 지원했는지, 음악교사 왜 되고 싶은지, 본인의 교육 철학, 교육 경험,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란 말이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암기를 해가셔야 돼요. 이건 암기가 돼요. 이 공통 인성 면접은.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바로 랜덤 인성 면접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랜덤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써봤냐면은 지원자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내기 위해서 딱 리스트업을 해놓고 문제를 출제하는 학교도 있지만 음악 전공은 정말 그 전공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경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마다 상이한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랜덤 인성 면접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이 랜덤 인성 면접 문제는 정말 다양한 교육 주제 내에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께서 즉흥적으로 대답하셔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어렵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공통 인성 면접과 또 랜덤 인성 면접이라고 하는 이 큰 두 가지의 갈래를 잘 준비하시기 위해서 제가 특강 커리큘럼을 총 5강으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게 정리하고 암기해서 가셔야 되는 공통 인성 면접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첫 번째 강의 때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학습자 위주의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제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교육 방법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인지 소개를 또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 교육 이슈 혹은 정책과 관련한 교육 주제들 요즘에 자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논제들도 저랑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우리는 음악 교사를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 교육에 한정을 해서 물을 수 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영역들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미래 교육 관련한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선생님이 변화하는 교육의 동향을 잘 파악하시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통 인성 면접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랜덤 인성 면접도 이제 제가 구성해 놓은 그 특강 커리큘럼을 통해서 준비를 할 건데 이것과 플러스 선생님 호감형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호감형 인상이라고 하면 너무 모호해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격자 선생님들의 공통점. 자, 첫 번째 시선 처리와 자세입니다. 대답은 되게 잘하고 있는데 뭐 시선 처리가 너무 불안정하다든지 뭐 자세가 뭐 계속 이제 뭔가 너무 많은 제스처를 쓰시거나 뭐 너무 많은 뭐 이런 흔듦이 있거나 이러면 좀 좋은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적극적인 태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어떤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눈빛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죠? 어떤 이렇게 태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로 면접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선생님. 너무 소극적인 태도는 좋지 않다는 거. 자, 세 번째 밝은 인상. 자, 공통 인성 면접도 준비한 대로 너무 잘 말을 했고 랜덤 인성 면접 문제도 너무 잘 말을 했는데 너무 어둡고 다크하다면 좀 좋은 인상을 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좀 미소도 유지하시고 하면서 밝은 인상을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공감과 경청. 교수님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경청하는 자세를 갖는 거죠. 또 하나 있어요, 선생님. 교수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경청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 수험자가 말할 때에도 공감하고 경청하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개인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룹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이제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옆 지원자가 대답을 할 때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끄덕임을 한다든지 혹은 뭐 밝은 인상을 유지하고 있다든지. 자,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옆에 있는 지원자가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그 질문이 누구에게 올 수 있어요? 나한테도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옆에 계시는 지원자께서 좀 대신 답변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약간 멍 때리고 잘 듣지 않고 있었다. 내 답변 뭐 할지만 생각하고 있었다 하면 선생님이 지금 이 교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원자에게 물은 대답을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이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 주시는 문제에 대한 경청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시험장에 들어간 이 선생님의 답변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명확하고 논리적인 깔끔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횡설수설 늘어놓거나 장황하게 얘기를 해서 핵심 문장이나 단어를 모르겠다 하면 선생님께서 좋은 평가를 주실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정말 많은 학생들 앞에서 명확하고 논리적이고 지도력 있게 강의를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말하는 것에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면 좀 호감형 인상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자 선생님들께서는 대체적으로 이 5가지의 특징을 좀 가지고 계셨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외에 고려하셔야 할 사항.
첫 번째, 시간 제한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딱 타이머 재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학교도 있어요. 30초 내에 말해보세요. 1분 내에 말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그 분량을 너무 넘어서지 않게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지수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교육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2가지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나의 논제에 대해서도 여러 답변을 준비해 가셔야 돼요. 여러 답안, 생각 필요. 음악 교육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했을 때 나는 이유를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지금 2가지를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혼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발언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이 선생님께서 먼저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제 똑같은 답변을 한다면 내가 좋은 점수를 가져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안정적으로 한 3개까지는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말씀드렸고 토론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문제를 딱 주시면은 왼쪽에 있는 지원자께서는 찬성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께서는 좀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렇게 선생님 찬반 정해줍니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장점 혹은 단점,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이 양쪽 날개가 다 균형 있게 발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공통인성 면접과 랜덤 인성 면접 문제, 그리고 제가 학교별로 이렇게 출제할 수 있는 유형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또 커리큘럼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면접 대비반을 신청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꼭 피드백을 받으시길 권장을 드리는데요. 선생님 이거예요. 전공 면접을 대답하는 수준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이라면 다 비슷한 상향 평준화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답변이. 자, 그랬을 때 전공 면접 수준도 비슷했고 성적도 비슷한 지원자들이 많았다. 그럼 뭘로 갈려요? 교직 인성 면접으로 갈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했습니다. 교육대학원 시험 자체가 선생님들께서 알아보시면 보실수록 말로 내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단순히 기본으로 공부하시면서 지식만 쌓아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말로 뱉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말의 속도라든지 시선 처리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호감형의 인상을 줄 수 있는 태도라든지 뭐 제스처라든지 애티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피드백을 받고 가셔야 좀 합격권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각자 가지고 계신 개성이나 뭐 전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합격자 사례를 제가 이때 소개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꼭 피드백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희소 학원 강의실이나 혹은 발걸음하기 어려우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비대면으로도 제가 모의 면접을 실시를 할 건데요. 뭐 혼합 방식도 가능합니다. 한 번은 오시고 한 번은 줌으로 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온 오프라인 중에서 어쨌든 수업 방식을 선택을 하신 이후에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학교나 구성에 따라서 그룹이나 개인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3개년 동안 나왔던 기출 문제도 이때 좀 소개를 드릴 거고, 선생님이 지원하신 학교에 맞게, 네, 그리고 이제 직접 희소 학원으로 오시게 되면은 시험장과 유사한 그 세팅을 해놓고 딱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와 유사한 어떤 실전 감각을 잘 익히고 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대면으로 오셔서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시고, 고민되는 지점도 나누시고, 실전 감각을 꼭 익혀가시기 위해서 이 교직 인성 면접 끝강을 들으시고 또 모의 면접 대비반까지 들으신다면 또 확실하게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모의 면접했던 그 모습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모의 면접반이. 왜냐면 딱 실전에 맞게 제가 팁들도 많이 드리고 또 시간도 딱 제한해서 보고,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가서 떨지 않았다, 모의 면접이 더 어렵다, 더 떨렸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모의 면접반에도 꼭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